안녕하세요. 세금 전문회계사 유학균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법인 설립에 관한 상담을 여러 건 진행하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인 설립은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법에서 정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법무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주민등록증처럼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주는데 내가 영유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신분증 역할하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게요 라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등기가 잘 되어 있어서 혼자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혼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인 설립하는 게 본업도 아니고 이게 또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또 보정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있다, 빠진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혼자 법인 설립하는 것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맡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한 20만원, 30만원 이 정도이다 보니까 굳이 작은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오히려 서류만 잘 준비해서 외부에 맡기면 한 일주일 이 정도면은 법인 설립 완료되니까 외부에 맡겨서 진행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보통 법인 설립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등기 업무하는 곳이면 다 가능은 한데 아시는 곳이 있으면 아시는 곳에서 하시면 되고 없으면 저희와 제휴된 사무실을 통해서 설립도 가능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법인 설립 전에 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맡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야 할 사항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나서 세무 쪽 일이 많이 얽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세무사 사무실과 상담을 해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것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내용을 정해서 맡기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정하면 수정은 할 수 있는데 수정할 때마다 법인은 등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하면은 나중에 늦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정하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상으로는 1인 법인 설립도 가능은 한데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주주가 아닌 임원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법인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서라는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조사보고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 1인이 아닌 다른 주주가 아닌 임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이나 와이프 그런 지인들을 많이 넣고 있고요. 그게 들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 나중에 등기등본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한다면 작성해야 할 서류나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우선은 법무사 사무실 같은 외부에 맡긴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정관이나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같은 거는 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관이거든요. 정관은 저희 같은 회계사나 그런 세무회계 사무실이랑 상담을 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나 다른 사항들을 고려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항을 정하면 저희가 수정할 부분을 따로 법무사 사무실에 안내해 주니까 설립하시는 분들은 주주가 될 사람이나 주주가 아닌 임원의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런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직접 정해야 되는 부분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의 상호를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 사업을 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주소를 어디로 할지 네 번째는 주주와 임원의 구성을 누구로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금 규모를 얼마로 할지 이렇게 5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회사 상호를 정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의 상호를 정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직접 그 이름을 쓰는 다른 법인이 있는지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 사업을 정하는 건데
목적 사업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다. 그런 앞으로의 매출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좁게 잡지 말고 넓게 최대한 많은 업종을 넣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목적 사업을 추가하려면 또 등기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법무사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할 때 많은 거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큰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거기에 있는 목적 사업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소를 정하는 건데, 사실 법인 설립할 때는 따로 주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따로 제재가 없는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세무서에서는 주소가 다르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주소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주와 임원을 정해야 하는데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녀를 넣고 아니면 자본금 얼마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와 상의해서 어떤 사람을 주주로 넣고 임원을 넣을지 정하신다면 나중에 주주를 바꾸는 일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자본금을 정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최저 자본금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이상을 정해놨는데 지금은 상법이 개정되면서 최저 자본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원이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이 10원, 100원이라고 하면 좀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보통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금 계획이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와 상의해서 보통 저희가 자본금 규모를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이 완료됐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관련된 서류들을 받게 되는데요. 주주 명부나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이런 것들을 받는데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임대차 계약을 법인 설립 전에 미리 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계약을 먼저 한단 말이죠. 근데 법인 설립이 끝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개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세무공무원이 요 계약자 명의가 다르다 해서 요거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먼저 임대인에게 이 사무실은 법인에서 사용할 거고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계약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를 법인 명의로 바꿔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가시면 됩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가능한데 만약에 제조업이나 음식점 같은 집에서 하기 어려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집 주소로 되어 있으면 세무서에서 현지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이랑 법인 신용카드는 은행에서 만드는데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서류들과 동일해요.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나 법인 만들었는데 통장이랑 카드 좀 만들게요 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주주와 임원은 엄연히 다른데요. 대부분 이제 내가 대표이사고 내가 100% 주주이다 보니까 두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데 주주는 사실 법인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임원은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죠. 생각하거나 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인을 대신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주인데 근데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법인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와 임원은 그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대표이사고 내가 100% 주주면 내가 주주총회에 열어서 내 급여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명할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별도의 주제로 따로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급여 수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오늘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질문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은 댓글이나 링크된 곳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